노동관계법규에서 제일 처음에 헌법 32조와 헌법 33조에 대해서 배우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 그 다음에 남녀고평법, 그리고 고령자법, 그리고 직업 고용촉진, 고용정책 기본법, 그 다음에 직업 안정법, 고용보험법, 직업 능력 개발법.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세 가지가 추가로 배우실 건데, 자, 많습니다. 그죠? 엄청나게 법령이 많아요. 각 조문만 합쳐도 최소한 1000개는 넘어가요. 그죠? 외우실 내용이 이거 다 공부하시겠다. 난 이 모든 법령의 내용,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다 공부하겠다. 10년 걸려도 절대 못 외우십니다. 절대 학습이 안 돼요. 그죠? 우리는, 그죠?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이론적, 학문적인 접근 방식이 아니라, 그죠? 굉장히 수험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 강조드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냥 넘어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어느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하셔야겠어요. 어느 부분에. 당연히 여기만 공부하시는 거예요. 읽어보시라라는 부분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되지. 그거 내가 여기서 한 문제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암기하시려는 분들 있으시다고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공부하시면은 우리 시험 합격과는 점점 멀어지시는 거예요. 우리 시험 자체는, 우리 노동관계법규 시험 자체는 우리 모든 그 직업상담사 과목들이 그렇지만 특히나 출제 기준 자체가 이런 방식이에요. 문제은행 방식. 문제은행 방식이 뭐냐? 과거에 근로기준법에서 1이란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은, 그쵸? 이 문제를 그대로 가져오거나 혹은 약간만 수정해서 유사한 형태로 내는 것이 문제은행 방식입니다. 문제를 은행에 저장을 해놨다가 그대로 돌려 쓰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 문제은행에 들어가 있지 않은 새로운 문제가 이 어딘가에서 나올 수는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 많이 나와봤자 한 문제 혹은 두 문제입니다. 내가 생전 보지 못했던 부분들에서 문제가 나온다? 한 문제 혹은 두 문제라고요. 그거 맞추시겠다고 내가 이 모든 법령 공부하겠다? 이거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부분, 강조드리는 부분 위주로 학습을 하세요. 됐고요. 그리고요, 우리 이제 앞으로의 어떤 직업상담사 자격을 획득하신 이후의 진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단 직업상담사란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도대체 나의 진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아직까지 그냥 진로를 못 정하시고 이게 취업에 도움이 된다더라 이런 말씀 들으시고 공부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자,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대표적으로 우리 공공기관 뭐 취업 성공 패키지 상담원이라고 하는데 이 시험 이게 과거에는 한동안 그 사람 인력 채용을 안 하다가 최근에 이제 채용을 조금씩 하는 추세예요. 조금씩 하는 추세인데, 그렇죠? 이거는 이제 각 고용센터, 고용안정기관에 들어가셔서 우리 현실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이 어려우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내가 이분들을 취업 상담하고 취업을 촉진시키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건데, 그렇죠? 뭐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고 그리고 공공기관에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취업을 한다기보다 직업상담사 자격을 가지고 계시면 이 상담원 시험을 보실 때 가점 부여가 됩니다. 가점이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있으시면 도움이 분명히 됩니다. 두 번째요. 우리 직업능력
개발시설 취업이 가능합니다. 직업능력개발시설, 직업학교라든지 이런 근로자들의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그렇죠? 그런 기관들인데 여기서 직업상담사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열려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의 직업능력에 맞춰서 어떤 프로그램에 이 근로자를 그렇죠? 어떤 그 근로자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어느 프로그램을 추천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죠. 세 번째요. 그다음에 학교 등 최근에 그 어린 청소년들이나 혹은 대학생들도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그리고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이 어린 청소년들 혹은 청년들에게 미리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제대로 파악해서 시행착오 없이 본인의 진로를 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요새는 이 학교에다가 뭘 설치하냐면 직업 상담관 이런 식으로 해서 직업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직업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취업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직업 소개 유료 직업소개소나 이런 기관들, 유료로 직업소개를 해주는 기관들을 창업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취업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 사회봉사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직업상담사 진로는 이 정도 되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본인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싶다라는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효율적이실 수 있겠죠. 그쵸? 됐습니다. 이제 오리엔테이션 마치겠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어떻게 공부하시라? 과감하게 스킵, 넘어가셔야 될 부분들은 과감하게 넘어가세요. 과감하게 넘어가시는 것이 수험 기간을 줄이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길이라는 거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이제 우리 페이지 548페이지 제1장 노동법에 대해서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칙적인 개념이에요. 총칙적인 개념이고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헌법 32조와 헌법 33조를 공부해 보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 중에 일환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한번 보실게요. 제1절 노동법에 의해 1번 노동법의 개념, 노동법이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의 총체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 노동법의 탄생 배경이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쭉 한번 읽어보세요. 잠깐 10초 정도 시간 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현실적으로 이 노동법의 근간, 노동법이 왜 탄생하게 되었는지는 굉장히 어떤 역사적이고 시대적인 배경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옛날 얘기하듯이 간단하게 풀어 드릴 거예요. 그냥 그때 이거 다 공부하시겠다라는 생각 말고 그냥 옛날 얘기 듣는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편안하게. 17세기, 16세기나 17세기 정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16세기나 17세기. 이때는 무슨 시대였어요? 이때 대표적인 왕들이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남긴 대표적인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짐이 곧 국가다.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짐이 곧 국가다. 무슨 얘기예요? 국가가 나고 내가 국가란 얘기예요. 국가에 있는 거 다 누구 거예요? 국가에 있는 거 다 이 사람 거예요. 이 시대가 뭐예요? 이 시대는 왕정시대입니다. 왕정시대. 철저한 계급사회예요. 철저한 계급사회. 그렇죠? 왕이 있고요. 귀족, 지주, 평민, 농노. 이런 식으로 계급이 분화가 굉장히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벽하게. 그렇죠? 왕이나 귀족이나 지주가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럼 이 평민이나 농노 이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평민이나 농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들은 어때요? 이 사람들에게 이거 있나요? 자유 있을까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 노비 계층인 농노들에게는 자유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희박하죠. 그리고
소유권. 내가 토지를 소유한다? 내가 집을 소유한다? 이 사람들에게 내가 집을 소유한다? 혹은 내가 가축을 소유한다? 내가 어떤 손수레를 소유한다? 이런 소유의 개념 자체가 희박합니다. 굉장히. 다 누구 거니까? 다 이 사람 거니까. 다 이 사람 거고 나는 그 사람 걸 빌려 쓰거나 혹은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소장농으로 일을 하거나 혹은 그 사람의 소유 그 자체인 노비이거나 둘 다 없다고요. 둘 다 없다고요. 그렇죠?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는 몇 시간씩 하루에 20시간이 넘게 그쵸 힘들게 일을 하는데 20시간씩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배불리 먹고 나는 자유도 없고 나는 그렇게 열심히 일해봤자 내 손에 뭐 쥐어지는 것도 없고 너무나 사회 이런 수직적인 계급 구조로 인해서 사회 모순이 발생을 합니다. 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나의 억울함을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그 계기가 된 게 뭐예요? 나의 나 억울하다. 이런 수직적인 계급 구조화에서 나는 너무나 착취당하고 나는 너무나 힘들다. 이 계급 구조 내가 무너뜨리겠다. 이게 뭐예요? 프랑스나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혁명을 일으킵니다. 이 계급 구조 타파하자.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 이게 시민혁명의 취지죠. 그렇죠? 시민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런 수직적인 계급 구조는 없어지게 돼요. 하지만 사회적인 계급이